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을 23년간 다니다 은퇴한 공부하는 엄마 공마입니다. 행복하고 재미난 삶을 목표로 돈과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인생 반쯤 살고 드는 생각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의 말이 최선은 아니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살면 된다 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주 온순한 그런 착한 딸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가 전과 시대인데요. 그때 이제 받아쓰기 시험 보고 막 어휘 공부하고 이럴 때인데 숙제가 매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휘 공부를 하고 그 어휘를 30번씩 받아 적어 오라는 그런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이었는데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런 숙제를 내나. 나는 그 뜻도 알고 그리고 받아쓰기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팔도 아프고 왜 이렇게 같은 숙제를 계속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모순 이러면 하나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밑에 따옴표를 똑같다 이렇게 따옴표를 쫙 해가지고 숙제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냈더니 당연히 선생님한테 매우 혼났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구심이 들어도 어른들이 또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실까, 그냥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길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보고 착한 딸, 그리고 잘 커온 아주 예쁜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성인이 돼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잘 살아온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눈으로 볼 때 잘 살아온 거지 더 멋있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부모 입장이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큰딸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항상 칭찬받고 뭐든지 하면 1등하고 이러던 딸이어서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특목고 가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딸이 저 몰래 블로그를 하고 그 블로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용납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걸 막고 공부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딸이 그렇게 블로그를 해서 돈을 벌고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해내고 있을 때 부모인 저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그 길로 딸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던 거죠. 부모인 제가 그런 경영과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어떤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게 과연 옳을까? 그러고 보면 그냥 난 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널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더 최선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농경사회부터 산업화된 그런 사회, 그리고 또 정보화 사회까지 빠른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빠른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굉장하죠. 그런데 하물며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이런 위험들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그렇게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최고의 조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부모의 조언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냥 부모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신다. 그러면 저분들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계시구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음은 집 살 때 이야기입니다. 집을 살 때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집을 사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집을 많이 사보기도 하고 또 팔아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집을 옮겨 다닌 편인데요. 어쩔 때는 내가 살고 싶다 정말 이 집에 그래서 산 적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집에서 살기를 좋아하거든요. 아파트로 얘기하면 지은 지 한 4년에서 5년쯤 지나가지고 아파트 독이 좀 빠진 집, 좀 나무가 많고
동 간격이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한 집, 옆에 도서관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조용한 집, 이런 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을 살 때는 좀 시끄럽더라도 교통이 아주 좋고,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학교를 품은 집, 그리고 쇼핑센터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공기가 안 좋아도 그냥 삽니다. 역세권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집을 매수하는 그런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은 교통이 편하고 초등학생들을 키울 수 있고 공기가 안 좋더라도 살기 편한 곳을 원합니다. 좀 시끄러워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집과 내가 매수해야 될 집은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을 세를 놓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집을 구해서 거기에서 세를 사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꼭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막상 좀 알긴 아는데 집을 살려고 가서 보면은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집,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럼 뭐 내가 살면 되지, 자꾸만 이렇게 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매수할 집과 내가 살아갈 집은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도 길어졌네요. 네, 아주 짧게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 된다. 그럼 안 되지.